택배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려고 파업하는 동안 현장을 지키던 롯데택배의 노동자가 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자정이 돼야 집에 돌아온다는 그의 노동 환경을 통해서 과연 택배 노동자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새벽 쓰러진 롯데택배 노동자 임모 씨. 지난해 11월 임 씨의 지급 명세서입니다. 한 달에 5,156개, 하루 평균 206개를 배송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466만 원. 그런데 이건 최종 수입이 아닙니다. 분류인력 인건비로 9만 2천 원, 분실 파송건 81만 원, 고객 항의 예수금 명목으로 58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손에 쥔 돈은 308만 원입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임 씨는 일주일에 하루 쉬고 80시간을 일했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9,600원 정도.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작년에 추석 때 이럴 때는 거의 잠을 못 자고 나가신 적도 있어요. 롯데택배 측은 임 씨의 배송 물량이 다른 택배 노동자들보다 많지 않다며 과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 임 씨의 배송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과 서군동, 특히 서군동은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처럼 밀집된 곳은 1시간에 4, 50개도 배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독주택 지역은 1시간에 10개 배송하기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차량 진입이 불가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물건 하나 들고 50m, 100m 걸어갔다 오는 건 기본이고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구루마에 끌고 한 바퀴 두 바퀴씩 계속 돌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지역이든 단독주택 지역이든 택배 노동자가 손에 쥐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같은 수입을 올리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1위 업체인 CJ 대한통운은 1인당 배송 구역이 좁은 편이지만 롯데, 한진, 로젠택배는 1인당 배송 구역이 훨씬 더 넓습니다. 시간만 줄이면 그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시간을 줄이려면 단가를 올려주는 게 기본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4월 택배사들은 택배 요금을 150원에서 25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10원도 채 안 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여성이라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에서 20대 여성에게 던져진 이 질문이 14년을 묵힌 차별금지법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면서 국회에 청원을 올렸는데요. 청원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다른 의미로 비범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저학력, 청소년, 여성들입니다.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답하라는 청원인의 호소에 대해서 한 달도 안 돼서 10만 명이 동의했고 국회는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정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인 동의자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동아제약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면접에서 탈락한 김모 씨가 지난달 24일 청원을 낸 지 22일 만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제가 A4 용지 23장 분량의 글을 3차례에 걸쳐서 써가면서까지 동아제약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지난 1년 동안 묵혀왔던 차별금지 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은 차별의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 구제 조치도 실효성을 높인 게 골자입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에 없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 범위에 포함시키고 시정 권고에 그치던 조치를 시정 명령, 이것도 안 들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했습니다. 악의적인 경우엔 3천만 원 이하의 징벌적 배상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입증 책임도 피해자가 아니라 이른바 차별행위 지목자로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강제 전역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고 변희수 하사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던 거대 양당을 향해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습니다. 반성과 변화를 기치로 내건 송영길 당대표, 공존과 다양성을 취임 일성으로 정한 이준석 당대표는 시민 앞에 자신의 말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을 보여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작년 6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선 응답자의 88.5%,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목표로 잡았던 1,300만 명 백신 접종, 예상보다 보름이나 앞당겨서 오늘 오후에 달성했습니다.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이번 달 안에 1,400만 명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도 적용이 되는데 정부가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노원구의 예방접종센터, 30세 미만의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 수십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선배들은 다 거의 다 맞고 백신에 빨리 항체 생겨가지고 신체적인 안전을 챙겼으면 더 좋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애들을 위해서라면 6주 실습이거든요. 내가 먼저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모더나 백신도 국가 출하 승인을 받으면서 이번 주 안에 30세 미만의 상급 종합병원 보건의료인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접종률은 25.3%,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를 보름이나 앞당긴 겁니다. 우리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만들어가고 있는 뜻깊은 결과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백신 접종이 시작된 4월 이후 확진자 수가 급감했는데 특히 접종률이 90%에 도달한 지난주엔 10만 명당 2.3명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유행 상황이면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과 식당 등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해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이 그제 미국으로 급하게 출국을 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철거공사 비용을 줄이려다 벌어진 일이다 보니 재개발 사업의 이권도 결국 참사의 한 원인인데요. 우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붕괴 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신임 조합장 선출 현장입니다. 주식회사 문흥식 고문 입후보 참관인 등이 참석하셔서 당시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이던 문흥식 씨가 재개발 관련 업체 고문으로 소개된 겁니다. 덩치 좋은 경비원들까지 데려와 둘러세웠습니다. 결국 문 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조모 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따라서 기호일 원 후보자님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런데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학동 4구역 재개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자료에는 학동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 협의권을 조 씨에게 일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갔나?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제약위원회에 이임을 받고 공식적으로 받고 올라갔으면 그게 정당한데. 당시 조 씨가 재개발 조합장을 맡고 있던 학동 3구역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고 한솔기업이 철거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철거업체를 잘 알고 있던 조 씨가 조직폭력배 출신인 문 전 회장과 손잡고 결국 4구역 조합장 자리까지 차지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문 전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문 전 회장은 지난 일요일 미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문 씨를 강제 소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철거업체 현장 관리인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하는 전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언제든 검색이 가능하고요. 인근 주민들한테는 우편으로 공지까지 해주고 있고 최근엔 카카오톡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알려준 주소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로 72번 길. 성범죄 등으로 9년을 복역한 50대 김모 씨가 산다는 주소지입니다. 자신의 3살 난 딸을 추행했던 김 씨는 지난 3월 출소했고 10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주소지가 산 한가운데입니다.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인적은 찾기 어렵고 누가 키우는지 알 수 없는 흑염소 2마리가 눈에 띕니다. 너무 황당하죠. 제가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도 들여다봤거든요. 산 중턱쯤 다다른 뒤에야 정확한 번지수를 찾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 방 안엔 쓰레기가 쌓였고 풀도 자랍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입니다. 당연히 김 씨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이 집은 그럼 계속 아무도 안 사세요? 네, 우리 사부님이 그래 아파트 들어갔어요. 안 사는 데가 한 10년 됐어요. 수소문 끝에 김 씨를 찾아낸 곳은 부산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김 씨가 언제부터 이 주택가에 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소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아니 가라! 인터뷰 가서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하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신상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들은 주소 등이 바뀌면 20일 안에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교도소에서 7년을 살고 나온 40대 김모 씨. 주소지로 나온 충남 청양으로 가봤습니다. 오래전 식당으로 쓰다 지금은 폐업한 한 건물이 나옵니다. 김 씨는 이미 떠난 지 오래입니다. 잠깐 있었어요. 2월달인가 3월달인가. 지금 주소지는 어딘지를 아세요? 모르지. 몰라요. 먼저 알림이 사이트에 나온 주소가 왜 맞지 않는지 관리하는 여성가족부에 물어봤습니다. 주소가 이쪽에서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청양을 관리하는 지역경찰서 한번 그쪽으로 문의를 하셨고. 관할 경찰은 딴소리를 합니다. 관리는 지금 홍성 보관처소에서 하고 있는 거지. 시스템이 틀려요. 현재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4,000명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 사이트 공개와 관리는 여가부, 현장 단속은 경찰로 각각 나눠져 떠넘기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성범죄자들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한 건수도 해마다 급증해 작년엔 5,000건이 넘었습니다. 협조의 문제인 것이고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뭐 서로 간에 이렇게 미루기 시작하면 이건 답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 3월 광주의 한 원룸 건물에서 30대 남성이 끌려 나옵니다. 출소한 지 2달 만에 전자발찌를 한 채로 인근 건물 계단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2시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힌 장소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정확한 신상 정보가 재범이 우려될 때 신속히 대처할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집에 그 성범죄자가 누범자가 살고 있는지 안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는 노력. 이 정도는 사실 해야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갖췄다지만 성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와 노력엔 여전히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